지난달 22일 한 주를 시작하는 분주한 새벽,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30대 한인 남성의 투신 자살, 두 아이를 둔 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그는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만 했을까? 그동안 주변의 도움을 호소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 지금 이 순간도 많은 한인들이 자살이라는 끔찍한 생각을 하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시사한타에서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한인들의 자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지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달 22일이었죠. 30대 한인 남성이 투신 자살했다는 보도가 나와 주변을 굉장히 안타깝게 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건은 지난달 22일 새벽 6시 20분경에 네. 일셔블러버드와 웨스턴 에비뉴의 한인들도 잘 알고 있는 한 고층 건물에서 발생했습니다. 네. 한 30대 한인 남성이 투신해 숨졌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사망자의 투신 이후에 메트로 직원이 시신을 보고 교통경관에게 알려주면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혹시 이 사람의 신원이 확인됐나요? 네, 올해 35살의 한모 씨로 알려졌는데요. 지난주 가족끼리 장례식을 치렀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자살한 남성의 지인분을 연락에 취해서 만날 수 있었는데요. 일단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 남성은 두 아이를 둔 한 가정의 아빠였고 한인타운에서 사업을 했다가 한 번 실패를 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투신한 아파트 옥상은 와이프와 조그맣게 스몰 웨딩을 올린 곳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추억이 있던 곳에서 충동적인 선택을 할 만큼 물질적으로 힘들고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고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죽음이 너무 안타깝네요. 되게 성실한 아이였거든요. 그리고 그 형 말도 되게 잘 들었던 걸로 아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신분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금전적인 문제가 있어서 막노동까지 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둘째가 있는지 몰랐는데 참 어떻게 그렇게 어린 걸 두고 뛰어들 생각을 했는지. 그 양반 아버지를 만났는데 당신 말로는 당신이 지금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하는데 정말 안타깝네요. 최근 들어 한인 자살 소식이 굉장히 많이 들리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LA 검시소가 부검한 한인 사망건 3건 중에 1건이 자살로 확인이 돼서 네. 한인 사회에서 자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검시소 측이 공개한 2018년 부검 기록을 5,559건을 분석한 결과 네. 한인은 98명이었습니다. 이 중 33.6%인 33명이 자살로 확인됐습니다. 또 지난 1년간 전국적으로 한인 자살 건수를 보면요. 지난해 5월에 아내를 총격 살해 후 자살한 케이스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인고 한인 부부의 참극이 있었습니다. 달라스에서 일어난 일이었고요. 그리고 지난해 9월에는 메릴랜드주에서 50대 한인 가장이 일가족을 총격 살해하고 자살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또 지난해 10월에는 또 30대 한인 여성이 LA 한인타운의 똑같은 그 건물에서 투신 자살을 했고요. 또 1월 달에도 조지아주의 한인이 아내를 총격 살해 후 자살을 시도를 했습니다. 또 2월 뉴저지 고층 아파트에서도 이번엔 60대 한인 여성이 투신 자살을 하던 등 올해만 보면 LA에서만 적어도 8명이 자살을 택했습니다. 이렇게 한인들이 자살을 많이 하는데 정말 심각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한인 자살률은 2013년에 다소 줄었다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전미 자살자 통계 자료에 따르면 한인은 매년 200명 가까이인데요. 지난 2017년에는 사망자가 무려 223명에 이를 만큼 심각한 수준입니다. 모든 인종을 다 합했을 때 한인이 가장 자살률이 높은 인종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도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자살 사망 사건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벌써 지금 5월 달이 됐는데 한 자살 수의 50%가 그 사망 수의 50%가 자살로 지금 판명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우려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가 베버리 센터에서 총격 자살한 사람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3월 3일 일요일 주말이었는데요. 베버리 센터의 이 포에버 21 매장에서 50대 남성 테드 김 씨가 이 매장의 피팅룸 안에서 총격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단 들려오는 얘기로는 어떤 원한을 가지고 있었는 게 아닌가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지만 이 역시 확인된 사실은 아니고요. 네. 최근에 이 자바 시장, 이 패션 디스트릭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자바 경기가 계속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업계나 대형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직원을 해고하거나 그리고 거래처를 줄이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 김 씨 역시 이와 관련됐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있는데요. 아마 거래처 중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추측이 있지만 이 역시 확인된 건 아닙니다. 또 지난 2주 전에는 이 사건이 일어나기 2주 전에도 자바 시장에서 유명 옷가게의 여자 사장이 집에서 목을 매달아 자살하는 등 계속해서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요. 일단 한인들의 경우에는 경제난에 따른 우울증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네. 내가 잘 살아보겠다고 이 미국까지 왔는데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이 미국까지 왔는데 잘 안 풀렸다거나 네. 또 이렇게 마음적 물질적 여유가 없다 보니 가정 불화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최근에 가장이 아내를 총격 살해하고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 역시 가장이 가정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그 자격지심, 그리고 아내에게 무시당하는 그런 걸 참지 못하고 이렇게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경우였습니다. 실제 이 우울증에 걸린 경우에 상담센터를 찾는 한인들도 많은데요. 네. 경제난과 신분 문제, 그리고 가정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상담을 해오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저희 상담소 케이스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오시는 경우가 우울증을 가지고 계시는 경우가 많고요. 또 불안증 같은 경우는 가족력이 굉장히 커요. 가족이 조금 불안한 어떤 가족력이 있다거나 하면은 어떤 스트레스나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보통 우리 행동들이 다 이렇게 저희가 학습된 행동들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나 다른 가족분들이 그러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를 보시고 그다음에 자연적으로 그 행동들을 학습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자동적으로 불안함으로 연결이 된다든지 자동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판단이 된다라든지 전반적으로 이제 얘기를 드리면 이제 너무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돼서 예를 들면 내가 차라리 죽는 게 가족을 위해서 비청산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실제적으로 약을 사 모으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밧줄을 구입하시거나 아니면 스카프를 여러 개 준비해 놓으시거나 아니면 방에서 이렇게 어디에 목을 메고 죽을 데가 없나 항상 찾고 계시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또 심각한 경우는 우울증이나 불안증이 굉장히 심각해지면 어떤 경우는 이렇게 망각 증세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누가 넌 더 이상 살면 안 돼, 죽어야 돼 이런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정신분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환청이나 환각 증상을 가질 수도 있어요. 정말 이렇게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기를 꺼려하다가 혼자 고립되고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의 찬스가 늘어나게 되는 것 같은데요. 혹시 미국 전체 자살률과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 네, DDoC 자살예방센터가 최근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자료에 근거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미국에서 자살로 인해 사망한 한인 인구는 인구 사망 100건당 4.4건으로 다른 인종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다른 인종의 자살률은 사망 100건당 아메리카 원주민 3.2건, 그리고 인도계 2.5건, 베트남계 2건, 그리고 백인 1.7건, 흑인 0.8건 등이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한인 가운데는 90%가 이민자로 파악이 됐고요. 네. 이는 이민 1세대 한인의 자살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한인들의 자살률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특히 한인의 경우에는 내가 이런 정신적 문제가 있다는 걸 잘못됐다거나 창피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극복할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한국인 정서상 많은 한인들이 타인에게 자살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또 자살 시도를 하기 전에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기를 꺼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LA에도 자살 예방센터가 24시간 운영되는 콜센터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곳에 하루에 걸려오는 전화는 한 2, 3천 통이 되는데요. 올해 새로 리모델링을 하면서 한인 상담사 5명 이상을 배치하는 등 한인 사회를 위한 서비스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그만큼 한인들의 자살률이 늘어났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네. 하지만 실제로 이 자살 예방센터에 걸려오는 한인들의 상담 전화 건수는 매우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한인들이 자살과 관련해 전문기관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면 이런 곳을 통해서 상담을 하는 것이 창피한 일 또는 이상한 일로 오명을 씌우기 때문에 한인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이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뭐 우울감이나 우울증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고 어느 민족에게나 다 찾아올 수 있지만 한인 분들에게 이제 가장 힘든 부분은 첫째가 우울증이 걸린 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물론 한인타운 안에 여러 정신건강 서비스나 이런 거를 제공하는 기관들이 있지만 그분들도 너무 이제 벅차다 보니까 웨이팅 리스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해도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는 그런 현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아무래도 한인 문화가 최면 문화이고 우울증이나 이 자살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우울증을 걸린 분들도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고 치료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도 거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미국 분들은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자살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면 가족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이 이 크리스라는 사람, 이 가족 식구의 일원이 자살 충동으로 힘들어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 문화는 예를 들어서 제가 자살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게 다 집안 망신이 되는 거예요.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으면 이것이 집안 망신이 되기 때문에 식구들마저도 너 왜 이러니 그리고 시시하게 되는 것이 이제 한국 문화의 정서죠. 최근 또 자살의 유형을 보면 10대 자살률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한인들의 경우에도 부모와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집안에서도 고립되고 있고요.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1.5세와 2세 청소년의 우울증 상담도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네. 한인가정상담소만 봐도 이민자 가정을 위주로 청소년 상담이 많다고 합니다. 네. 아이들 대부분이 엄마 아빠가 집에 없을 때가 많고 또 가족과의 추억이 없다고 호소를 하고 있고요. 부모와 대화가 단절된 상황에서 학교 성적 등 이 외부적인 스트레스까지 더해지면 우울증이 오고 또 자살 충동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요즘 들어서 또 최근 소셜 미디어나 그리고 미디어의 영향도 무시 못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청소년들의 경우 이런 페이스북 셀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죠. 소셜미디어 세계에서의 나와 현실의 내가 다른 것에 대해서 오는 불안감 그리고 초조함 등이 상당하다고 하는데 네. 또 이런 경우에 또 우울증을 불러올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10대 청소년 자살을 부추기고 있는 건데요. 또 최근에는 이 10대 소녀의 자살을 소재로 한 넷플릭스 드라마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 때문에 미국 청소년의 자살 건수가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가 됐습니다. 전미 어린이병원의 자살 연구가인 이 제프 브리지 박사는 넷플릭스의 드라마 루머의 루머를 이게 방영된 지 지난 2017년 3월 이후에 9개월간 10살에서 17살 사이 청소년의 자살 건수가 크게 늘어났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최근 인기 드라마, 영어로는 13 Reasons Why라는 시리즈가 그거 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드라마 방영 1개월 후인 지난 2017년 4월에만 네. 190명의 청소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요. 물론 이 미디어의 자극적인 묘사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이 청소년들이 실제로 드라마를 시청했는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문제가 심각해지자 이 넷플릭스 측도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에피소드에 경고 문구를 삽입을 하거나 네. 웹사이트에 위기 상담 전화 기능을 넣고 출연 배우가 직접 시청자를 향해서 조언을 건네게 하는 등 다양한 대비책을 도입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드라마뿐 아니라 몇 년 사이 청소년의 자살률이 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자살 웹사이트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살에 관련된 것들이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이렇게 또 지나치게 잔인하고 자극적인 또 게임을 하거나 이런 웹사이트를 자주 보다 보면 현실과 가상을 구분 못하는 것처럼 네. 자살도 마찬가지로 죽음에 대한 걸 너무 쉽게 생각하게 되어버리는 경향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자살을 하는 법 그리고 유형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주는 웹사이트도 무방비 상태로 10대에게 노출되어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실제적으로 청소년 같은 경우는 그런 소셜미디어에 본인이 속해 있지 않으면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고 본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청소년들이나 어린아이들은 생각 패턴이 조금 어른들하고 달라서 보는 시야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 청소년들은 아이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세계를 보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의도가 없어도 작은 말 하나 때문에 굉장히 상처를 받고 극심한 절망감으로 그게 받아들여져서 심각한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민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아이들과 부모 간의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다음에 그 세대 간의 어떤 문화 차이, 그다음에 생각 차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게 가장 문제라서 부모님들한테 얘기를 하는 기회가 거의 없죠. 청소년들은. 또 그렇다고 해서 다른데 어디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데도 없고 하다 보면 혼자서 고립돼서 혼자서 생각하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치닫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부 차원에서의 대책,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이나 캠페인들이 있나요? 네, 앞에서 나왔던 이 비영리 단체 DDOC가 LA 카운티 정신건강국과 협력해서 자살 예방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 정신건강과 관련해서는 미국 내에서 많은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저희가 관계자들을 만날 때마다 하는 말이 이 한인 커뮤니티에서 자살 예방 프로그램이나 세미나를 여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다는 말이었습니다. 네. 이 자살이라는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를 너무 금기시하고 부정적인 걸로 생각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는 이 자살 예방, 이런 잘못된 인식을 바꾸는 계몽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한인 사회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계몽인 것 같아요. 잘못된 인식 때문에 이 우울증이나 자살 충동 있는 분들을 치료하거나 도와주고 싶은 마음보다는 자꾸 덮어버리려고 하고, 그리고 시시하다 보니까 이렇게 교육을 할 수 있는 자리도 많지가 않아요. 여러 기관이나 사회단체 기관이나 아니면 종교기관에서도 이 자살이나 우울증에 대해서 직면하고 싶은 마음들이 별로 없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계몽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 교육을 통한 계몽이 중요한데 그런 거를 원하시는 분들이 사실 현실적으로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이제 제가 중점적으로 한인 사회에 나가서 기관들을 방문하고 또 교회들을 방문하고 종교 기관들을 방문해서 이런 계몽을 할 수 있는 교육 에듀케이션 프로그램이죠. 이런 거를 이런 일반 시민들에게 제공을 하자고 제안을 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네요. 네. 저희 한인분들은 좀 집안일을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그렇게 많이 나누지 않잖아요. 그리고 체면 문화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나아야 된다라는 생각도 있고 또 이런 정신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저희가 많이 이제 홍보도 하고 이런 부분은 정말 신체적인 건강하고 똑같은 문제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아직도 정신 건강 때문에 상담을 받으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타부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정말 어떤 정신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으면 상담소를 찾는 거는 그다지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셔서 실제적으로 빠른 시일에 도움을 받으시면 오래 이런 힘든 문제를 겪지 않으시고 자살이라는 선택을 하지 않으셔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아쉽죠. 네, 제가 취재를 하면서 한 가지 기억 남는 말이 어떤 60대 한인 할머니가 이 자살 예방센터에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네. 2시간 동안 자기가 힘들다, 진짜 우울증에 걸린 것 같다,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도 없다, 또 자살 충동까지 느낀다고 한참 얘기를 하다가 네. 이 상담사분이 너무 힘들어서 다음 날로 이제 다시 통화를 하자고 했는데 다음 날 전화를 해서 이 할머니랑 통화를 하다가 갑자기 며느리가 전화를 뺐더니 저희 어머니 정신병자 아니에요, 이러면서 전화를
전화를 뚝 끊었다고 합니다. 네. 또 이런 것만 봐도 저희 한인 커뮤니티가 얼마나 이런 자살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지, 또 이런 정신 건강에 정신 이상이 있을 때, 우울증으로 마음적으로 힘들 때 얼마나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우울증도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감기 같은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숨기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털어놓고 얘기를 한다면 이런 부정적인 일들을 줄일 수 있고 가장 효과적인 빠른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미디어에서도 이런 협력 시스템을 형성해서 굉장히 효과적인 캠페인을 통해서 한인 커뮤니티에게 알리는 방식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분명 해결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네, 그리고 요즘 보기 좋은 이제 캠페인들이 시작됐는데요. 많은 한인 비영리 단체들이 최근 들어 이제 정신건강 캠페인을 펼치면서 자살 방지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지은 기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인들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가장 큰 원인은 우울증. 한 통계에 따르면 한인들의 33%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하는 체면 때문에 이런 사실을 숨긴 채 병을 키우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 가족이, 친구가 이런 고민에 빠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부정적으로 바라볼 일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할 때입니다.